진주시가 오는 13일부터 초정공원 일대에서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산업 전시와 다양한 체험 공연이 마련되는데 진주를 국내 대표 정원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천시 서포면 낙지포항이 어촌 유질 사업을 통해 체험학교와 어민회관, 숙박시설 등 다양한 공간들을 갖추게 됐습니다. 관광객 유입과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변화가 기대됩니다. 남해군의회 행정상무감사 첫날 전략사업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사이 신청사 건립과 평산리 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 내 대규모 개발 사업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사천 곤명농협에서 직원이 거래대금을 부풀리고 거래처로부터 가족계좌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3년간 10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담당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 수사와 중앙회 감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선거철마다 거리를 메우는 현수막, 행사 뒤엔 폐기물 처리 문제가 불거집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만 163톤이 수거됐지만 재활용률은 38%에 그치고 나머지는 소각 매립돼 환경오염 우려가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4월 함양의 지역 농협에서 한 직원이 조합원 출자금을 횡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사천에서도 지역 농협 내부 직원이 10억 원가량의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해당 농협은 중앙회 검사국에 감사를 요청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사천 소재 곤명농협의 여러 지점에서 20년가량 근무한 직원 A씨가 지난 2022년 5월부터 3년 가까이 10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약 등 자재의 구입 판매 업무를 담당했던 전산 전문가 A씨는 경남 지역 한 농약사와의 거래에서 거래대금을 부풀리고 거래처로부터 일부 금액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받는 이른바 리베이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곤명농협은 최근 전산조회 결과 거래 내역의 이상을 감지하고 해당 지점에 관련 서류와 소명을 요청했는데 해당 직원은 연락이 두절됐고 다음 날 가족 묘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곤명농협에서는 직원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처 대표를 사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서 바로 경남 지역본부, 경남 검사국에 사고 보고 및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5일 날은 저희가 이 사건과 관련된 공모했다고 의심되는 그 농약사의 대표를 사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한편 농협중앙회의 감사는 다음 주 중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감사와 경찰 수사 이후 피해 금액이나 공모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농협에서 잇따르고 있는 횡령 등의 사건 사고, 농민과 조합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내부 직원을 통제하고 기강 해이를 바로잡을 조직 문화 개선, 제도 개선 등이 시급해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정원도시를 꿈꾸는 진주시가 오는 13일부터 초전공원 일대에서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를 엽니다. 박람회에서는 제각각의 특성을 가진 정원은 물론 다양한 정원용품과 시설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은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김순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책길 양쪽으로 긴 줄기를 뽐내며 서 있는 메타세카이어. 1990년대 쓰레기 매립장에서 도심 속 정원으로 탈바꿈된 진주 초정공원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오는 13일부터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정원산업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 분야 행사로 정원용품과 시설, 자재는 물론 다양한 식물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는 정원산업 박람회를 위해 최근 초정공원을 새 단장했습니다. 산책로 주변을 수놓고 있는 수국부터 6곳의 작가정원,
기업,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4곳의 동행정원에 시민들이 직접 꾸민 참여정원까지, 특히 진주 실크를 활용한 동행정원과 조선시대 진주 금산에 있었다는 금천구곡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가정원이 눈길을 끕니다. 코리아 가든쇼라든지 또 기업 동행정원이라든지 다 좋은 취향으로 있고, 특히나 공원을 리뉴얼해서 실내에서는 정원산업전에 관련된 부스가 18개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작품 전시라든지 개인 정원이라든지. 진주시는 국내를 대표하는 정원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박람회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진주는 수려한 경관도 있고 공원 녹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 도시로서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정원의 삶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전국적인 정원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박람회에는 정원 관련 전시만이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개막식이 열릴 13일에는 공군 블랙이글스 팀의 에어쇼가 준비되어 있으며, 박람회가 끝나는 날까지 매일 행사 현장에서는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집니다. 학술적 성격을 띤 행사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특히 14일에는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입니다. 박람회에서는 제각각의 특성을 가진 정원과 다양한 정원용품, 정원시설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진주가 국내를 대표하는 정원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9일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남도 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한 도정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도정 질문에 나선 유계현 경남도 의원은 먼저 인재개발원은 교육시설로서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달된 교통망을 갖춘 진주의 개발원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주 중앙중학교 부지로의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여러 시군이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9일부터 경남 지역 문화예술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됩니다. 문화예술 정보 플랫폼 경남예술집에선 시군별 공연과 전시 일정, 문화공간과 예술인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서비스 운영으로 문화예술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살펴야 했던 도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낙후된 어촌을 찾고 싶은 어촌으로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어촌 뉴딜 사업. 사천시 서포면의 낙지포항도 대상지인데 어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9일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체험학교부터 숙박시설까지 어촌마을이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장갑과 장화, 갯벌 체험을 위한 도구들이 교실 한켠에 놓여 있습니다. 폐교를 개축해 만들어진 이곳은 사천시 서포면 낙지포항의 비토빌 체험학교.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다시 개발하는 어촌 뉴딜 사업으로 새롭게 변신한 공간입니다. 비토빌 체험학교뿐만 아니라 낙지포항에는 어민들의 어구 보관 창고와 휴게시설인 비토 어민회관,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 공간인 비토빌 센터도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어민회관은 어민들의 소통과 휴식의 공간이 되고, 비토빌 센터는 주민의 쉼터이자 관광객의 체류 거점으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공간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에서 쾌적한 공간으로 마을이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민회관이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고 뭐 창고 같은 게 있어도 너무 이제 주변이 지저분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관광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창고도 생기고 하면 이제 주민도 깨끗해지고 좋겠죠. 사천시는 낙지포항을 지역 해양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으로 준공된 시설들의 운영은 어촌계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위탁 운영됩니다. 이 시설들을 어촌계에서 위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위탁 관리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해양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들의 도입과 어촌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노령화와 시설 노후화에 침체됐던 어촌 마을, 어촌 뉴딜 사업으로 문화와 관광, 휴양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어항으로 바뀌며 다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SCS 김진수입니다. 진주 K기업가 정신을 경기도 지역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알리기 위한 업무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진주시 진주 K기업가 정신재단, 경기도 교육청,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은 9일 4자 간 업무 협약을 맺어 진주 K기업가 정신을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약엔 기업가 정신과 창업 체험,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교육자료 공동 개발과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약 기관은 공동사업으로 먼저 기업가 정신 교육을 위한 교과서 개발과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성북지구 교육지원청 앞과 충무공동 물초울공원에 조성된 반응형 미디어 파사드를 8월까지 운영합니다. 시는 이곳에 진주만의 역사, 자연, 문화, 예술을 시각화한 영상을 투사해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특히 물초울공원은 방문객이 직접 미디어 파사드에 표출될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반응형 미디어 파사드는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굵직한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해군. 민간과 공공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첫날, 전략사업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이를 둘러싼 치열한 문답이 오갔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시작된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지역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그동안 진행에 부침이 있었던 신청사 건립 사업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벌써 첫 삽을 떴어야 했지만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증액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한 군의 해명을 요구한 것,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문화재 조사비와 집기, 비품비 등 부대 비용까지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입니다. 벤청사 철거비, 추가 문화재 조사비, 미술품 설치비, 집기 비품비, 추가 조경 공사비, 주변 진입로 공사비 등을 해서 한 1,200억이 더 들어간다, 그죠? 1,2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주변 도로까지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질 예정인데 이 과정 주변 민가의 피해와 주민 안전대책 강구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사 과정 군이 선제 조치에 나서달라는 겁니다. 그 도로들이 좁기 때문에 차들이 그리 큰 차들이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보거든요. 건물에 우리 뭐 민간 건물에 크랙이 가든지 하면은 그 대책은 있습니까? 사거리라든지 남해 초등학교 앞에는 공사 차량 통행을 제한을 할 계획이거든요. 사전에 개척기를 좀 붙여가지고 공사단에 피해가 있다면 또 공사비에 보험도 가입을 합니다. 생활인구 증대를 목적으로 2,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평산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도 여러 말이 오갔습니다. 경기 침체와 민간 투자의 불확실성, 주민 불안감이 겹치고 있는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대규모 건축 사업 계획이 취소가 되고 PF 사업이 자금 문제로 추진이 되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용역비라든지 토지 매입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본 PF가 전환될 때 금융 약정하고만 잘 된다면 크게 회사가 흔들리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 추가 확보의 어려움으로 객실수가 대폭 줄어든 경찰 수련원 건립 사업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수련원의 위치를 감안하면 식당 등 상가 이용에 있어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는데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란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 공사 전후의 경제 파급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객실수를 확보를 100실 수준까지 올리는 걸로 계속 경찰청과 소통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개장이 된 이후도 좋지만 공사 기간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 그 효과, 그다음에 신규 고용 창출 그런 부분이 있고. 한편 9일 시작된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예정. 지역 내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활성화 효과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물미해안 전망대 입점 업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지역 내 기념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며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입점 업체는 전망대가 제공하는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관광문화재단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재단 바래길 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20회 남해마늘 한우축제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유배문학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장은 주제관과 마늘 판매존, 한우 구이존 등 총 5개 테마 공간으로 꾸려질 예정으로 레이먼 킴 셰프의 요리쇼와 치어리딩 경연대회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13일 저녁 개막식에선 드론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걸리는 현수막. 선거철이면 그 수가 더욱 늘어나는데요. 행사가 끝난 뒤 이 많은 현수막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지난해 도내에서만 수거된 폐 현수막은 160여 톤에 이르는데요. 버려진 현수막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강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거리를 가득 메웠던 정당 현수막.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용도를 다한 그 이후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수거된 현수막의 처리 문제입니다. 총선이 있던 지난해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5,408톤의 현수막이 수거됐습니다. 그중 재활용된 현수막은 33%. 경남의 경우 작년 한 해 163톤이 수거됐지만 재활용률은 38%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재활용되지 못한 폐 현수막은 대부분 소각하거나 매립해 처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현수막이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을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폴리에스터 재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한 장의 현수막을 소각할 때마다 6kg 이상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철에만 이게 현수막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오면은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게 재활용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미관적으로도 안 좋은 거니까. 이런 가운데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진주시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지역 자활센터와 협력해 폐현수막을 활용한 소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진주 지역 자활센터와 협력해가지고 장바구니나 손가방, 또 농사용 앞치마, 토시 25,000개를 제작해가지고 저희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환경 행사 시 시민들에게 배부해서 한편 창원시에선 생분해성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며 현수막 소재 자체를 친환경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 경남의 경우 제작 단가 부담과 제작 공장 부족 등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와 각종 행사가 끝날 때마다 쏟아지는 폐 현수막. 단순한 일회성 홍보물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활용은 물론 소재 전환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대응이 서부 경남에서도 본격화돼야 할 시점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2025년 진주시장배 수영대회가 지난 8일 진주 학생수영장에서 열렸습니다. 진주시가 주최하고 진주시 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엔 수영 동호인과 관계자 6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일반부, 단체전, 학생부로 나눠 치러졌습니다. 2025년산 함양 햇 양파 25톤이 대만으로 수출됐습니다. 함양군은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모두 4회에 걸쳐 100톤가량을 수출할 예정이며 추가 수출도 검토 중입니다. 수출된 물량은 대만 현지 대형마트 체인점에 유통될 예정입니다. 함양군은 올해 전국적으로 양파 과잉 생산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양파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수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주시가 명성면 나불마을 위험도로 개선 공사에 나섭니다. 나불마을 진입로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없어 도로 위를 자전거와 차량이 함께 달리는 등 안전 우려가 지속돼 왔습니다. 시는 이에 사업비 7억 7천만 원을 들여 자전거 도로와 차도를 분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구간은 200m에 달합니다.
산청군이 신중년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자격시험 응시료와 교재비, 발급비 등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산청군의 주민등록 주소를 둔 5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구직자입니다. 신청은 11월까지 산청군 경제기업과의 방문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투자 유치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미국 현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엔 글로벌 벤처캐피탈과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선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중소벤처기업 10개사 홍보와 투자자와의 1:1 상담회 등이 이뤄졌습니다. 함양군이 최근 군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노쇼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공문과 명함을 제시하며 전화로 철물점에 자재를 주문하며 고가의 물품 대리 구매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업체가 수상함을 느끼고 군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함양군은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신분증을 받는 즉시 군청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목요일에 흐린 하늘 보이다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겠고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아침에 17도에서 18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 기온이 함양 3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은 오전에 흐리겠고 제주는 가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과 광주 18도,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 전망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7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58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곡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계곡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곡이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